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 CA팀 임영은입니다. 오늘은 미리 안내드린 것처럼 플로 EFD, 솔리드 엣지를 활용한 전자기기 냉각 해석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플로 EFD가 무엇인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로 EFD란 쉽고 빠르고 정확한 유동 흐름과 열 전달 해석을 위한 CF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지멘스 CAD 제품군인 NX와 솔리드 엣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플로 EFD는 PLM 설계 환경과 플로 EFD만의 독창적인 자동화 기술을 통해 엔지니어들이 선행 CFD 과정과 설계 변수를 선정하여 파라미터 스터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궁금증은 프론트로드 CFD, 즉 선행 CFD 과정의 장점이 무엇이냐인데요. 이 선행 CFD 과정은 CFD 시뮬레이션 단계를 설계 프로세스 과정의 초기 단계에 수행하도록 하여 엔지니어가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제품을 수정하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과정을 단축시키고 전반적인 설계 사이클 소요 시간을 최대 75%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연료동이 발생하는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선행 CFD 과정을 수행한다면 제품 개발 사이클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럼 플로 EFD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플로 EFD는 먼저 설계 중심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CAD 제품 안에 시뮬레이션 툴이 내장되어 운용되는 방식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CAD 모델을 해석하기 위해 별도로 CAD 모델을 변환해주는 단계와 유동 해석을 수행하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유체 최적을 별도로 모델링할 필요도 없고 설계와 해석 간의 설계 변수 변경 동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자가 빠르고 쉽게 CFD 해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메쉬 생성 기술, 자동 수렴 조건 설정 등 다양한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 복잡한 형상의 시뮬레이션 시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설계 검증을 아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플로 EFD의 특징들은 CFD 비전문가들도 정확한 해석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하여 자동차, 항공, 제조업, 전기, 전자 등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들의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빠른 자동 경계 메쉬, 엔지니어들을 위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플로 EFD만의 고유의 층 난류 해석 모델, 자동 솔루션 수렴 시스템 내장, 그리고 독창적으로 정의된 경계면 펑션, 다중 변수 해석 등을 통해 프론트로드 CFD, 즉 설계 단계에서의 선행 CFD 과정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플로 EFD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CFD 프로그램과 플로 EFD의 차이점은 무엇이냐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플로 EFD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 해석학적 지식, 수동 메쉬 생성 등이 불필요하고 다양한 자동화 프로세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해석 모델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전체 메쉬를 생성하는 시간들이 크게 단축되어 설계 사이클을 단축하는데 아주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로 인해 기존의 CFD 프로그램들이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여 CFD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였던 것에 비하여 CFD 전문가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제품 설계자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하고 유용한 프로그램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에 유용한 플로 EFD는 펌프 압력 강화, 자동차 엔진 실린더 유동 해석, 전자기기 냉각 해석, LED 모듈의 열 전달, 항공, 자동차의 공기 저항 실험, 유체의 혼합 과정 등의 구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산업용 PC 전자부품의 냉각 시뮬레이션이 솔리드 엣지 환경의 플로 EFD에서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예제는 플로 EFD 일렉트로닉스 모듈에서 구현되는 다양한 피처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예제입니다. 칩의 열 저항, PCB 보드의 이방성 소재 적용, 히싱크의 열 전달 등을 적용하여 칩에 발생하는 열을 냉각하고 제품이 적절한 온도에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시뮬레이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측면에 위치한 통풍구와 바닥면에 위치한 통풍구를 통해서 외부에서 공기가 유입되며 커버의 외부에 부착된 배기팬의 회전을 통해 공기가 유출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들어온 공기는 전도에 의해서 칩에서 발생되고 대류에 의해서 히싱크에 전달된 열을 외부로 내보내어 제품을 냉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된 해석 모델을 단순화하여 컴퓨터 리소스와 해석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유동과 열 전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슬롯의 구멍, 나사,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들을 제거한 모델을 준비하였습니다. 보시면 배기팬의 모델도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제거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 팬이 가동되어 공기가 빠져나가는 영역은 이렇게 링 모양의 영역입니다. 이 링 형상의 다공판 조건을 적용해서 실제 모델처럼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통풍구에 가깝게 공기의 유출구를 설정하고 이 구멍 형상으로 인한 압력 손실 조건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PCB 보드 위에 부착된 3개의 칩과 램 위에 부착된 4개의 칩은 육면체 형상으로 단순화해서 투웨이 저항 모델로 정의하여 이 칩들 또한 단순화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기 위하여 마법사를 사용하여 새 프로젝트를 작성합니다. 프로젝트명은 전자부품으로 하고 실제 모델을 단순화하여 준비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프로젝트 모델로 설정합니다.
단위계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SI 단위계를 사용하며 여기서 켈빈 단위계로 정의된 온도만 섭씨 단위로 변경합니다. 아까 정의한 대로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가 내부에서 흐르며 발생하는 온도 변화에 대한 결과를 보는 것이 해석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해석 유형은 내부 유동을 선택합니다. 또한 고체에서의 열전도 모델을 켜고 PCB 칩과 보드의 열전도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좌표계에서 마이너스 Y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의 영향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 중력 모델을 켜고 중력값을 마이너스 9.81로 입력합니다. 기본 유체는 문제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공기이며 별도의 물성 정의가 없는 기타 고체 구조물의 경우 연강이 소재로 적용되도록 물성을 지정합니다. 유체 영역의 경계면들에서 발생하는 대류 열전달을 고려하기 위해서 기본 외부 벽 열 조건은 열전달 계수 5.5 와트 퍼 미터 스퀘어 켈빈으로 입력하고 기타 다른 조건들은 플로 EFD에서 제공하는 기본 조건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해석 프로젝트에 대한 정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유체 최적이 계산되어 보시는 것처럼 유체 최적이 생성됩니다. 이제 출입구 경계 조건과 열저항, 히싱크의 열전도 등을 정의하여 실제 모델과 같게 시뮬레이션 조건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계 조건을 입력해 보도록 하죠. 커버 측면과 하단부에 있는 인렛 리드의 내부면에 환경 압력 조건을 부여합니다. 경계 조건에서 미리 모델링 먼저 측면부에 있는 인렛 리드의 내부면을 선택하여 환경 압력 조건을 부여합니다. 기타 연력학 파라미터는 기본 조건으로 부여합니다. 즉 실제 조건처럼 외부 대기와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준 건데요. 마찬가지로 커버 하단부에 있는 인렛 리드에도 내부면을 선택하고 환경 압력 조건을 동일하게 생성해 줍니다. 이제 아웃렛 리드에 다음은 링 형상으로 단순한 외부 출구 팬 조건을 설정해 줄 건데요. 조건에서 팬을 선택하고 외부 유출구 팬 유형을 선택한 다음 링 형상으로 모델링된 아웃렛 리드의 내부면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플로 EFD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원하는 펜 정보를 입력하여 줍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복잡했던 펜 형상 및 펜 조건의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단순한 판으로 정의된 유출입구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작은 계구부를 통해 유체가 들어오고 나가는 구조물입니다. 이 단순화된 형상을 실제와 가까운 조건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다공판 조건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면 다양한 설계 피처에 대한 설계값들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다공판을 선택하여 실제 커버에 모델링이 된 것처럼 유입구에 있던 사각형의 구멍 패턴과 유출구에 있던 원형의 패턴 값을 미리 작성해 주었습니다. 저장된 값을 이제 조건으로 삽입해 주어야겠죠? 앞서 생성했던 경계 조건들을 선택하고 조건 삽입에서 다공판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생성해 두었던 사각형 구멍 다공판 정보를 선택하여 저장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외부 유출구 펜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다공판 정보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다공판 피처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환경 압력이나 펜 조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데에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시뮬레이션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생성했던 경계 조건들을 삭제하게 된다면 정의해둔 다공판 조건들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겠죠? 이 점 꼭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공판 유출입구까지 지정이 완료되면 칩의 열저항 조건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칩 설계에서는 아주 다양한 열저항 조건이 고려되게 됩니다. FlowEFD 라이브러리에는 사전에 정의된 패키징에 대한 열전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열저항 조건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건 삽입에서 투웨이 저항 부품을 선택하고 맨 처음 CPU 칩의 윗면을 선택하면 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품에서 설계한 것과 같은 CPU 칩의 열 저항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때 소스에는 칩에서 발생하는 발열량 값으로 12W의 발열량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작성 완료 후 속성에서 피처의 이름을 CPU로 다시 CPU로 변경해 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노스 브릿지 칩과 사우스 브릿지 칩에 대한 2A 저항 컴포넌트를 입력해 줍니다. 이 두 가지 칩에 대한 열 저항 값을 각각 입력하고 두 가지 칩의 발열량에는 2.5W를 입력하였습니다. CPU 칩과 마찬가지로 피처 속성에서 각각 칩 저항에 대한 이름을 변경해 줍니다. PCB 보드 위에 위치한 칩들에 대한 정의가 끝났다면 이제 램에 위치한 4개의 칩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2A 열저항 부품명을 입력하고 발열량 1W를 지정한 다음 각각의 부품명으로 조건 항목들의 이름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제 칩에 대한 속성 정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PCB 보드 상부에 위치한 2개의 칩에서 발생한 발열을 히트싱크로 전달하기 위해 설계된 히트파이프 모델의 조건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삽입에서 히트파이프를 선택하고 맨 먼저 CPU 히트파이프를 선택하고 히트파이프가 칩과 접촉하는 면을 면 안의 열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 히트파이프가 히트싱크와 접촉하는 부분을 열이 빠져나가는 면으로 선택합니다. 이때 열 저항 값은 0.3 켈빈 퍼 와트로 입력하여
히트파이프의 효율성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히트파이프에 대한 조건을 지정합니다. 유체 또는 다른 고체와 접촉하는 고체 면에서 열 접촉 저항값을 지정하여 접촉 면에서의 열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열 접촉 저항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접촉 저항을 클릭하고 히트파이프가 칩과 접촉되어 있는 면을 선택합니다. 즉, 앞선 단계에서 선택해 주었던 칩과 히트파이프가 접촉하는 면을 선택해 주는 겁니다. 다음,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접촉 열 저항값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히트파이프와 공기 간의 열 접촉 저항을 정의하기 위해서 트리에서 두 개의 히트파이프를 선택하고 아까 지정했던 고체와 접촉이 일어나는 면들을 제외한 나머지 면들을 선택합니다. 이때 유용한 기능으로 면 필터 기능이 있는데요. 면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여 외부와 유체 접촉면 유지 기능을 선택하여 필터링을 하면 고체와 접촉하는 면들이 제외된 모든 면들이 선택됩니다. 그 다음 무한 저항을 적용하여 공기와 고체의 접촉을 정의합니다. PCB 기판은 이방성 조건을 가진 형상입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에서 별도로 PCB 보드 조건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인쇄 회로 기판을 선택하여 사전에 정의한 PCB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B 기판은 이방성 조건을 가진 형상입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에서 별도로 PCB 보드에 레이어 정보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저는 전도체 레이어를 테이블 값을 입력하였는데요. 각 레이어 두께별로 백분율을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건 삽입에서 인쇄 회로 기판을 선택하고 PCB 모델을 선택한 다음 미리 정의해둔 PCB 정보를 적용합니다. 이제 조건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열전도가 발생하는 기타 고체 재질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PCB 기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성 조건을 가진 형상이므로 비등방성 재질로 정의해 줍니다.
이때 축 방향은 Y방향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재료들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두 개의 히트 파이프는 구리로 입력하고 단순화해준 모든 커넥터들에 대해서는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IC 패키지에 일반 커넥터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이제 모든 조건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조건 설정이 완료되었고 이제는 자동 결과 수렴 조건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아까 생성한 투웨이 저항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고체 온도의 평균값과 최대값을 선택합니다. 이 다음 나머지 여러 칩들에 대해서도 최적고를 동일하게 설정해 줍니다. 칩 온도에 대한 결과 수렴 조건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그 다음은 유입구와 유출구 경계 조건에 대해서 질량, 유량을 공명꼴로 선택합니다. 메쉬의 경우 플로이FD의 장점인 자동 메쉬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때 초기 메쉬 수준은 레벨 3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동으로도 설정할 수 있지만 이번 예제에서는 자동으로 생성된 메쉬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건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실행 버튼을 눌러 메싱과 새로운 계산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먼저 계산해 두었던 결과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플롯을 확인해 볼 텐데요. 골 목록을 보시면 모든 전자 부품들이 각 부품들의 적정 온도 범위, 즉 설계 타겟의 온도에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해석 결과를 로드해 보겠습니다. 또한 골 플롯뿐만 아니라 칩 표면 온도를 확인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각 부품들의 설계 타겟 범위인 80에서 100도 사이에 온도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는 냉각을 위한 추가적인 설계가 불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설계 부품에 추가가 필요한지 여부 또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CFD 시뮬레이션 제품을 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캐디언스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 및 기술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캐디언스 CA팀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도 문의 사항이나 해석 팁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웨비나는 2월 14일 열교환기와 믹서 해석에 대한 내용과 3월 19일 플로이에프디를 사용한 설계 변수 최적화에 대한 내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웨비나 내용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유동 흐름 보기 등 결과 플롯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